쉽니다. 쉬어. 이제 끝났어. 파업! 제가 지금 스타일리스트 한 지 8, 9년 차 돼가는데요. 아주 큰 결심을 했습니다. 스타일리스트를 쉬기로 결정했습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첼미입니다. 제가 2020년도에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죠. 이때 이후로 무려 5년이 지났는데 잘 지내셨나요? 새로운 채널을 들고 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사실 저 영상 올리고 진짜 바빴어요. 대형 대기업에서 연락이 따로 와가지고 저희가 아이돌을 진짜 여러 번 맡아서 하기도 했고, 그러니까 엔터 쪽으로 되게 저희가 엄청 바빴어요. 뭐 뮤비 작업도 하고 프로젝트도 하고 사복도 하고. 그래서 사무실을 강남에서 이제 더 넓은 데로 옮기기도 해보고,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양재 쪽으로 옮겼고요. 가장 중요한 건 런던에서 저희 팀이 2024년도에 올해 크리에이티브한 인물로 뽑혀가지고 수상식을 다녔다는 거죠. 저는 진짜 하고 싶은 거 후회 없이 다 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왜 쉬냐고요? 자, 그럼 이제 한국에서 스타일리스트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을 여러분들께 좀 말해볼게요. 첫 번째, 한국 스타일리스트 업계는 어떤 아티를 맡느냐에 따라서 지위가 엄청 달라집니다. 물론 이거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똑같을 수 있겠지만, 당연히 내가 맡은 아티가 중요한 사람이면 그만큼 나를 찾는 사람들도 많아지겠죠. 제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어떤 대기업에 소속된 그런 아이돌 스타일링을 할 시절에는 연락이 카카오톡으로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. 그냥 하루에도 수십 통씩 이렇게 카카오톡이 오는데, 저는 제 번호를 어디에 막 알려준 적이 없는데 제 번호가 어느 순간 모든 사람들한테 공유가 된 거죠. 저는 진짜 그때 제 카톡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. 제 주변 지인들한테도 진짜 미안한 소식인데, 그때 얘들아 미안해. 과거에 제가 협찬을 제안했던 브랜드가 이제 다른 아티 할 때는 거절을 했는데, 이제 제가 엄청 큰 아티를 하게 되니까 이제 모든 게 다 프리 패스인 거죠. 이럴 때 오는 그 희열감? 아, 진짜 내가 맞는 아티가 어떤 사람이냐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. 그리고 이 아티가 나랑 스타일이 맞느냐 안 맞느냐도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. 두 번째, 밤낮 주말 없는 삶을 각오하고 가야 합니다. 사실 이 업계가 원래 이렇다는 걸 알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이돌을 맡았다 하면 정말 쉴 수 없어요. 쉬는 거를 생각하지 말고 들어가야 돼요. 제가 대표 있는 제 회사에서도 제 삶이 이랬는데, 이게 직원으로 먼저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? 스타일리스트는 정말 쉽게 볼 직업이 아닙니다. 아이돌 스타일 팀에서 5년 이상 계셨다. 그럼 진짜 와, 그분 진짜 존경하실 분이에요. 작년 설에 제가 쓴 일기 읽어드릴게요. 2023년, 작년 아니지, 재작년이구나. 1월 23일. 네, 설 직전이죠. 네. 설 연휴가 시작되고 우리는 시안이 왔다. 준비 기간은 단 이틀. 착장 수만 6개, 7개. 설이라서 문 연 곳도 없고. 매일이 촉박한 시간. 나는 새벽 4시에 퇴근해 5시에 잠을 청해본다. 쉽지 않다. 이 세상 모든 아이돌 스타일리스트 화이팅. 워라벨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주말도 항상 출근했고요. 할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 스케줄이 주말에도 계속 생기거든요. 그래서 뭐 어디 친구랑 편하게 만나서 약속 잡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. 왜냐면 약속 잡아서 나갔는데 일이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갑자기 연락 오면 저는 가야 돼요. 그냥 그 회사에 가야 되고.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플루언서 일이랑 동시에 했잖아요. 그래서 진짜 최소한의 시간을 뽑아서 그 시간에 인플루언서 뭐 컨텐츠 촬영이라든지 아니면 뭐 행사라든지 이런 걸 갔다가 막 진짜 한두 시간 겨우겨우 시간 내는 거예요. 내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일, 밤새. 그런 식의 루틴을 계속해서 지속해 왔습니다. 근데 설이야,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? 네. 뭐 쿠팡 뭐 되는 것도 안 되고, 뭐 그나마 쿠팡이 있어서 대한민국 스타일리스트들이 좀 살만한 것 같아. 근데 쿠팡도 없었으면 뭐 동대문 도매 뭐 설 때 쉬죠.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제 옷을 진짜 많이 입혔어요. 제 옷을 많이 입히고, 왜냐면 구할 데가 없으니까. 진짜 아직도 그런 연락을 받으면 숨이 그냥 턱턱 막혀와요. 그냥 누가 내 목을 막 죄는 느낌? 그리고 또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해외 패션 위크를 자주 갔잖아요. 그래서 패션위크 가서도 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. 쇼 중간중간에 이제 뭐 카페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막 일하고,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막 시안 짜고, 돌아오자마자 몇 시에 돌아왔던 간에 그냥 공항에서 바로 그냥 회사로 출근하고 뭐 그랬어요. 진짜 진짜 빡셌어요. 진짜 저는 제 매일매일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진짜 쪼개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. 한 번은 뉴욕 출장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노트북을 하고 있었어요. 근데 노트북이 죽어버린 거예요. 그래서 갑자기 너무 슬픈 거야. 이게 죽은 노트북과 죽은 내 모습이 너무 비슷하게 느껴져서,
그때 제가 노트북을 껴안고 우는 사진이 있어요. 그 여기 나 한 달만 쉴래 이러고 울면서 저는 그때 이제 동업자 친구한테 월급 다 주고 이제 일하라 하고 저는 이제 한 달 동안 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어딘가 고장나고 아프더라도 계속해서 고를 외칠 수밖에 없는 직업, 없는 인생. 3번. 생각보다 스타일리스트의 꿈과 희망을 못 펼칠 수가 있다. 이게 뭔 소리냐? 스타일리스트면 스타일링 하는 거 아니에요?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회사마다 좀 시스템이 좀 달라요. 그래서 보통 대형 엔터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리스트가 모든 스타일링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이 스타일리스트 위에 비주얼 디렉터라는 팀이 또 따로 있습니다. 보통은 팀일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비주얼 디렉터라는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. 또는 뭐 스타일 디렉터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곤 합니다.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비주얼 디렉터 팀, BC 팀, 그리고 스타일 디렉터가 먼저 스타일 시안을 만들어요. 난 이번 시즌, 뭐 이번 뮤비, 뭐 이런 영감을 받아서 이런 레퍼런스로 이런 트렌드를 반영하여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. 라고 이제 정해주잖아요. 그 안에서 이제 스타일리스트는 멤버별로 이제 맞는 스타일링을 찾아서 직접 옷을 구해서 입혀보는 겁니다. 이 스타일 디렉터랑 BC팀이랑 스타일리스트로서의 나와 이게 잘 맞으면 너무 좋겠지만 다를 때가 있어요. 왜냐면 이게 사실은 패션 또는 스타일링이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게 나는 좀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너무 별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. 뭐 속된 말로 이게 참 고급지다, 촌스럽다 뭐 이런 말들이 사실은 되게 주관적인 거거든요. 물론 통용되는 개념은 있겠지만 그리고 트렌디한 감각 또한 매우 개인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. 의견을 내도 이 위에서 거절을 하잖아요. 그러면은 스타일링에 쓸 수가 없어요. 왜냐? 나의 위에 있으니까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타일리스트도 대형 엔터에서만큼은 가장 마지막 업체인 겁니다. 내 의견이 중요할 때가 많이 없어요. 물론 내가 이 바닥에서 오래됐고 막 20년 이상 있었어. 그리고 이제 뭐 스타일 디렉터랑 뭐 친해 아니면 뭐 BC랑 뭐 나랑 뭐 합이 잘 맞아. 그러면 너무 완벽하죠. 하지만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한 합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 거의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. 왜냐면 내가 펼치고 싶은 스타일링 꿈이 있는데 이제 위에서 거절을 해. 그것에 맞춰서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 스타일링이라는 것 자체가 내 스타일링이 아닌 느낌이 옵니다. 그러니까 스타일리스트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재밌잖아요. 짜릿하고 내가 트렌디한 걸 먼저 선도했을 때 이 아티스트가 빛나는 걸 볼 때 이 짜릿함이 있는 거잖아요. 그것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건데 뭐 그런 재미도 없어. 그러면은 이제 그 직업 만족도가 확 떨어지는 거죠.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. 네 번째. 엔터가요. 월급이 밀리는 게 정말 많아요. 엔터에서는 정말 희한하게 이 헤메스의 월급을 가장 나중에 빼놓는 것 같아요. 가장 먼저 신경 써줘야 되는 사람들이잖아. 근데 제일 마지막에 밀린다니까? 근데 이걸 뭐 말할 수도 없고, 아티한테. 그러니까 항상 이 회사는 회사 입장이 있으니까, 속사정이 있으니까 이제 계속 밀리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이런 거 정말 안 밀리는 회사 있다. 그럼 정말 뭐 대기업 정도? 근데 대부분은 밀립니다. 대부분은 밀리고 그리고 뭐 엔터 쪽만 아니라 이런 이 엔터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업종들에서도 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아이돌, 연예인 쪽 하는 많은 업계.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참아냅니다. 보통은 참아내고 하는데 이제 저는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. 왜냐면 돈 벌고 먹고 살자고 하는 짓 아닙니까? 월급 밀리는 게 정말 많고 그리고 정말 많은 스타일리스트 실장들도 이 부분을 알면서도 계속 그냥 쉬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계속 밀리는 거에 대해서. 근데 저도 이 부분이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좀 그래서 이 업계에 대한 정이 조금 떨어진 것도 있고요. 그러니까 스타일링을 여전히 사랑하지만 이 스타일리스트로서의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 너무 다양한 거죠.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은 이제 월급 안 밀리고 정말 좋은 대접 받는다. 그러면은 죽어난다.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 그냥 본인 삶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물론 그게 좋아서 뛰어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약간 워라밸이 중요한 사람이라 제 직원들도 제 워라밸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몸이 망가지는 건 저는 참을 수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뭔가 업계 사태가 좀 나아지면 했으면 하는 바람에 이번 영상을 좀 찍게도 되었고요. 직원들 월급 절대 밀리면 안 되니까 저는 이제 제 사비랑 공동대표 사비 털어서 이제 주고
네, 저희는 영원 벌고 뭐 그런 적도 있었어요. 근데 가끔은 또 제가 인플루언서 일을 하니까 이제 인플루언서 일을 한 걸로 이제 투잡을 해서 이걸로 회사를 메꾸고 뭐 이런 적도 있었어요. 어쨌든 저는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런 부분이 스트레스가 많이 되더라고요. 대표잖아요. 그러니까 신경이 더 쓰죠. 나가야 될 돈은 많은데. 스타일리스트 대표도 대표입니다, 여러분. 너무 힘들어요. 자영업자 화이팅. 물론 안 힘든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마는 이 바닥은 참 열정 하나만으로 굴러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 또한 열정 하나로 굴러왔잖아요. 저희 팀 그래도 계속해서 구호를 외쳤는데 이번 달부터 좀 쉬기로 했거든요. 여기서 더 외치다가는 좀 큰일 날 것 같더라고요. 있죠.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앞으로 계속 가다가 진짜 사고 날 것 같은 거? 그냥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내가 한 200km 달리는 고속도로에 차에 있는데 이게 자율주행인 거야. 근데 나는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언제 멈춰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가고만 있는 거야. 고속도로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. 저는 이 시점에서 저 살짝 멈춰야겠다. 그래서 잠시 쉼을 결정하게 되었고요. 대신에 앞으로 여러분들께 이 스타일리스트의 아카이브라는 채널의 의미처럼 스타일리스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재밌는 패션 이야기들을 많이 공유할 예정이니까요. 저의 새롭고 독특한 시각이 궁금하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과 앞으로 더 허심탄회하게 패션 이야기를 풀어낼 채미였습니다. 안녕. 응원해주세요. 으아. 저거 찾으면 안 돼요? 저 마법이에요. 스타일리스트 쉽니다. 안 들린다고요?